선동 방송입니다. 예, 우리가 누구한테 선동하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 살다 보니 참 먹고 살기 힘듭니다, 박사님. 이 대통령 잘 뽑으니까는 이거 뭐 주말에 또 비켜 들고 나와야 되고 이 뭡니까 이게? 그래도 뭐 설마 잘 지내요. 살만 잘 지내요. 그래도 뭐 살만 잘 찌는데 뭘 그러십니까? 여기 빨리 좋은 것 같아. 박사님. 네. 뒤에 박사님 목소리 들리세요? 뭐야, 제 목소리 안 들리십니까? 들리죠? 네, 크게 말할게요. 네. 자, 박사님. 네. 그 며칠 전에 그 보니까 낮은 선봉지구에 그 승리화학소인가요? 그 불났죠. 정유공장에 불이 났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그거요? 그거 이제 불났으면 이제 중국에서 원유 주거나 안 주거나 상관없이 이제 북한은 기름 아작 난 거죠. 왜냐면 원유 갖고 와도 자동차 못 타잖아요. 정제해서 분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저께도 뭐 하나 불났잖아요. 어디요? 저기 이방카 올 때 또 하나 불 하나 이렇게 까맣게 보이던데. 아, 그 낮은 선봉지구 옆에 네. 또 하나 이렇게 빨간 점이 또 생겼더라고. 우리가 네. 위성 사진 보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호응 가지고 저희가 위성도 대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거 김영철이랑 만나기 전에 약간의 마사지가 아니었나 싶어요. 협상에서보다 유리한 고지를 취하기 위해서. 네. 그 저희가 그 위성 사진 보고 있으니까 이게 낮은 선봉지구만 이렇게 까맣던데 불이 나가지고 이제 멀겋던데 오전에는 거기만 그랬는데 오후에 보니까는 그 옆에 또 빨갛게 이렇게 점이 생겼더라고. 네, 그러니까 두 군데 터진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지금 제가 그 북한 쪽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북한 쪽에 이렇게 루트 통해 물어보니까 그 낮은 선봉지구 이번에 불난 그 정유소는 러시아에서 원유를 받아 와가지고 네, 맞아요. 거기서 이 가솔린 그러니까 휘발유로 정제를 해가지고 그 북한군에 보급하는 데를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 정제된 휘발유 창고도 폭파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한테는 아주 추운 겨울이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저 불이 일주일 동안 나는 거 보니까 네. 그 원유가 불이 잘 안 붙는데 한 번 붙으면 안 꺼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유에 불이 붙었다 하더라고. 네, 맞아요. 그게 일주일 동안 탄 거고 그 휘발유 저장 창고 그게 한 이틀인가 탔죠. 예. 네. 그 어쨌든 간에 지금 북한의 기름이 이게 다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박사님, 근데 지금 그 우리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중국에 장기 이식 수술하러 갔더만 네. 간을 이식을 했는데 네. 한국 와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가니까 콩팥이 하나가 사라졌다 하더라고. 그 우리 옛날 때 그 세운사가 가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그거 이게 정품 전자제품 고치러 가면은 짜가 갖다 박아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사람한테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걔네들은. 그 결국 물물 교환이네요. 아, 물물교환이 손해 본 거죠. 하나 가짜라도 꼽아놨어야지.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중국의 장기 매매단이 한국의 여대생들, 여고생들, 네. 그리고 한류 때문에 여고생, 여대생 그리고 아이들을 네. 인육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렇죠. 저희 같은 남자들은 괜찮습니다. 그렇죠. 여자들은 문제인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여대생 뭐 이런 납치해가지고 강간하고 죽여가지고 인육 장기는 매매하고 인육은 또 중국에 팔고 뭐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이게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고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미국이라던가 중동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저는 지방 분권에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찰이 중앙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각자 지방의 경찰이 돼버리면요, 그 외국인들이 이제 참정권 갖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휘두르게 되면은 그 경찰이 되겠습니까? 그냥 사설 경호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 그러면 이런 범죄 사건이 일어나도야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고요. 네, 그게 저는 걱정됩니다 지금. 예, 근데 지금 문제 공직선거법 15조에 보니까는 영주권을 얻은 지 3년만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할 수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영주권을 마구 팔면은 다음번 그 지자체 선거할 때는 중국인들이 왕창 선거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 분권화 된 다음에 얘네들이 들어오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왜냐면 중국에는 좀 돈 많은 애들이 들어와갖고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재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애들이 그 지역의 지방 의원을 분명히 통제할 거고 지방 경제를 주무를 거고, 이렇게 되면은 저기 동남아시아랑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이 대한민국 전체가 그 차이나타운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네.
그 마약 밀매 무슨 뭐 장기 접촉 인신매매 뭐 등등. 네. 뭐 온갖 범죄 그 총기 거래까지 다 되겠네요. 당연하죠. 그리고 결국 내전이 나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렇죠. 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근데, 근데 그것도 있잖아. 예. 2022년인가? 예. 그거 그 외국인들도 군대 갈 수 있게 되는 거. 외국인도 군대도 갈 수 있고 지금 네. 군대 가면 또 군대에서 똥구멍 섹스해도 처벌 못하게 하고 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밤마다 네. 임종석이가 똥구멍 섹스하나봐. 네. 그 저거 해보고 좋으니까는 뭐 국민들한테 권장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어쨌든 그래요. 너무 좋아해 그런 거 진짜. 근데 좋잖아. 네, 그게 외국인이 군대를 가도 단다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그 외국인의 80% 이상이 중국인이에요. 그 여러분들 지금 여기 서 계시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경찰분은 한국인이지만 우리 나중에 한 10년 뒤에 데모하면요 우리를 감시하는 이 경찰들이 다 중국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하고 좀 그 보니까는 우리 요즘에 비트코인 시선 돌리기 위해 가지고 대통령의 친구가 강간범이었다. 그렇죠. 이거를 막 터뜨렸더라고요. 뭐 이윤태, 고은 또 누구죠? 뭐 주영민인가? 뭐 정의구현 사재단 뭐 예. 오늘까지 하고 한 8명인가 성추행 사건 걸렸더라고요. 아니 뭔 놈의 성추행 사건이 갑자기 이렇게 다 갑자기 뻥 터져 나옵니까? 에? 이상하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미국에 대통령 순방 갔을 때 네. 그때도 인턴을 성추행했다더라고. 아 그래요? 그게 5개월 동안 묻혀 있다가 지난 7일날 갑자기 팍 터졌더라고. 터진 건 터진 거고 중요한 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왜 자꾸 이 비트코인을 덮으려는 사건으로 우리가 의심을 하냐면 그게 나타나서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왜 처벌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성단체들은 왜 가만히 입 다물고 있습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민주당 뭐 부산인가 어디서는 그 또 뭐 성추행을 했대요. 성추행을 하고 네. 이 뭐 그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 뭐 출마를 못하게 포기를 뭐 종용을 하고 네. 그리고 아 마이크.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그 사건에 대한 성추행에 대한 해결은 지금 기자 성명만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처벌도 없고 그리고 당장 그 피해자 여성에 대한 사과도 안 하잖아요. 그냥 텔레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해자 여성들은 뭐야? 응? 이런 식으로 이상한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성추행 뭐 미투 운동이라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건 미투 운동이 아니라 지금 비트코인 가리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는 것처럼 전 보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뭐 몰랐는데 지난번 대선 때 보니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트위터 계정에다가 일본 근친상간 포르노물을 그 트위터에 올려가지고 기사가 대문짝 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저도 좀 줄까? 우리 뭐 이슬주 포르노 이런 거 좀 보내줄까요? 글쎄 말이야. 안 되겠는데? 예. 아니 그런 거 어디 사이트에 올려놓고 저기 저 누굽니까 저 뭐야 저 뭐 근친 좋아하는 저 청와대에다가 저 주십시오. 똥구멍 섹스 이런 거 더 좋아하는 애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지금 민주당인데 문재인 정권에서 저 지난번 대선 때 중국에서 비트코인으로 돈 받았다면서요. 그렇죠. 봉황코인이라고 있었죠. 네. 그래서 봉황코인이라 해서 그게 들어와가지고 탈북자들 대상으로 150만 원이었나? 그 정도 상당을 이렇게 신청서만 주면 150만 원을 줬었다 하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에 시세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000만 원 넘을 수 그죠? 있겠네. 그러니까 그 미래 한국에 가서 기사 보시면 있어요. 네. 근데 그거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에서는 벌써 그 대통령 선거가 그 뭐죠? 보궐선거 때부터 해가지고 이미 비트코인이 오가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전혀 몰랐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도 그런 거 안 만지거든요. 네. 자, 이거 이 정도 같으면 거의 심각한데 북한에 비굴하게 그러고 저 중국에 그러고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게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문제가 있는 게 그 이분들 그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임기 오늘까지 아닌가요? 오늘까지인가? 오늘까지 아닙니까? 네. 와, 그러면 저 사람들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네? 그렇죠. 법도 없는데? 네. 저 사람들이 폭도네요? 그렇죠.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이가 폭도네? 북한에 우리나라 갖다 바치고 중국에 우리나라 갖다 바친 개자식들이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지. 자, 그 국민 여러분, 이게 내 거 뺏어 가려고 하면은 가차없이 죽여버려야 돼. 지금 대한민국을 북한
북한에서 돈 받고 중국에서 비트코인 받고 이래가지고 지금 상납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박사님,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중국이 고구려사만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다 갑자기 작년부터 백제사도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백제사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금야금 다 지 거라고 하는데 제일 제가 의아한 부분은 지금 그 좌파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제국주의를 얘기 많이 해요. 제국주의 역사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 남의 나라 멀쩡한 역사랑 땅을 자기 거라고 이해한 건 그건 제국주의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신기한 게 지금 시진핑이도 트럼프한테 꼼짝 못해요. 근데 얘네들은 도대체 무슨 배짱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한지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네 고향이 지금 분권화되고 지금 전라도 지역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중국인들이 땅을 사고 들어오는데 그것도 그냥 방치하고, 그리고 아까 이따이따이병을 일한 태양광 그것도 다 중국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국내산 그 태양광 회사가 전라도에 있다면서요? 예. 왜 그거 안 사? 그리고 왜 중국 거 왜 사요? 그러면서 중국 애들이 자기네 지역의 역사를 중국 역사라고 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그렇게 되면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네. 박사님, 그러고 보니까 네. 이 지금 그 공직선거법 15조가 노무현 때 시작됐더라고. 노무현 정권 때. 네. 그러니까 그 외국인도 영주권 얻은지 3년만 지나면은 네.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네. 이 법이 노무현 때 시작됐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전라도에서 거의 뭐 90% 이상 나오는 게 이미 중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살 때 어떻게 하냐면 초창기에 그냥 산 게 아니라 배우자를 통해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랑 결혼하는 사람. 근데 그 당시에 중국 사람이랑 결혼하면 누구랑 결혼하겠어요? 중국 여자죠. 중국 남자가 아니라.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 신뢰할 수도 있겠지만 제3세계 여자랑 결혼하는 지역이 보통 어디겠습니까? 시골이에요. 주로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쪽 지역을 전라도나 충청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 중국 여자들이 들어가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 국제 결혼의 비율도 압도적으로 중국인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그 이분도 말씀하셨지만은 내부에서 조력자가 있을 때 핸드폰 같은 거 그거 다 누구 핸드폰 쓰겠어요? 한국 남자랑 결혼한 사람들 거 그거 명의에 얼마든지 가능하죠. 사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야금야금 들어왔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라도 쪽에 정당이 공산주의자들이 많은 게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둘이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이런 먹으면 안 되는 돈이에요. 왜? 저도 늘 강의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챙길 수 있죠, 사실. 하지만 절대 건드려서 안 될 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양심이란 건 있어야지. 네. 그러니까는 지금 얘들은 지금 뭐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는 더듬어 민주당. 예. 아니 어떻게 민주당인데 중국한테 돈 받고 중국한테 구실거리고 저기 북한한테 구실거리고, 아니 일본의 민주당도 총리들이 그 중국한테 자금 받고 북한한테 자금 받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랬었죠. 근데 왜 이 민주당의 이름만 붙으면 얘들 꼭 이런지 모르겠어 진짜. 그 이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민주인데 왜 민주공산당인가 봐. 그러니까 뭐 인민민주당일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하는 것들이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공산당이랑 동거래를 한다는 거는 간첩행위입니다. 그거는 원래. 예. 절대하면 안 돼요. 예. 박사님. 그리고 지금 우리 뭐 보니까 미국이 네. 중국에다가 400조의 매년 적자를 봐준다 하더라고요. 네. 무역 수지 적자를.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멸공통일하면서 네. 공산주의를 우리가 막겠다. 네. 너희가 돈 좀 지원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받은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럼 지금 우리가 다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부활해가지고 그 저기 정신을 부활해가지고 야 중국을 막겠다 이러면은, 그러면 미국이 그 400조 우리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주죠. 이번에 제가 작년부터 강의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대책 중에 뭐였느냐, 중국에 수출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중국의 수출을 끊길 걸 각오를 하고 차라리 미국에서 중국 그 시장을 빼는 그 공백을 우리가 차지하는 게 훨씬 더 좋다. 네. 그게 더 양도 커요. 안전하고. 그거 뺏어먹는 게 더 돈이 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고는 제가 뭘 강조했으니까 중국 애들이 미국에다 팔아먹는 철강 나중에 미국이 관세 올리고 보이콧해서 쫓겨나면은 그거 우리가 먹자 그랬잖아요. 네. 그거 근데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에 달라붙었죠?
그래서 한국하고 중국 철강 지금 완전히 박살났죠? 일본은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이런 머리를 왜 못 쓰냐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러니까 지금 아베는 일자리 가져가고 네. 저 가만히 있어 일자리가 오고 돈도 오는데 네. 지금 우리 그 인이는 쥐가 돌아다니면서 그 발로 일자리 뻑뻑 차버리고 그러니까. 돈도 다 잃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제가 저번에 한번 일본 갔다 왔더니 일본도 고령화가 됐잖아요. 그 나이 드신 분들까지 막 일이 두세 개가 있고 아주 그냥 과로 사실 정도로 일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 중국 막아준다 이러고 저 돈 400조 미국한테 받고 그쵸. 그 돈 가지고 저 미국산 무기 사주고 네. 그 돈 가지고 미국산 쉘가스 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는요 항상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제3세계에 오래 있었다 했잖아요. 제3세계에 사업하러 나가서 성공하는 기업이 50%도 안 됩니다. 선진국이 가도 그래요. 우리가 아닌 미국이 가도 딴 나라 가서 그렇게 실패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요 선진국이랑 거래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우리보다 잘 사나니까 물건 비싸게 팔아먹어도 되거든. 아 그러면 미국이나 비싸게 팔아먹지 못하고 비싼 값에 팔아먹으니까. 네, 박사님 우리가 중국을 확실하게 막겠다 하면은 그렇죠. 야 그럼 만주까지 떼가지고 우리한테 통일시키고 만주까지 떼가지고 미국이 우리한테 주고 네. 야 너희가 중국도 막고 러시아도 막고 네. 일본도 견제하고 이렇게 네. 시키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가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부도가 납니까? 안 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통일 비용이에요. 자, 그 통일 비용이 왜 그렇게 우리가 부담을 안 가져도 된다고 제가 보느냐? 여러분 그러한 그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이공계적인 논리였다면요, 우리나라 50년대 6.25 전쟁 이후에 망했어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망하지 않고 우리가 경제 성장을 했던 이유는요, 냉전 시대 때 우리가 바로 공산국가, 경계를 한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를 방패막이로 써야 됐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네. 그거를 좌파들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총알바지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남미의 아르헨티나라던가 콜롬비아 같은 국가는 바로 그런 국경을 접하지 않은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는요 전혀 돈 많은 나라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지질이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방패막이를 한다는 걸 오히려 역을 이용하면요 우리는 그 엄청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성장했던 것이고, 남북 통일을 하면요 지금의 저런 찌질한 북한이 아니라 진짜 중국하고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는 거예요. 더 강한 상대입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를 저기 총알바지 이야기하는데 네. 잘 먹고 잘 싸우라고 막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냥 막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힘내라고 바카스 그렇죠. 사주고. 왜냐 우리가 쓰러지면 골치 아프거든요. 예. 근데 지금 중국은 우리를 쪽쪽 빼먹고 그냥 그 허수아비 그 좀비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전에도 제가 방송 때 얘기했듯이 미국 애들은 바다 건너의 국가들, 한국 같은 나라죠. 멀리 있는 국가를 자기 동맹을 만들기 위해서 달러 더미를 갖다 던지면서 강제로 돈을 먹으라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의 재산을 뺏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중국이랑 거래해야 됩니까? 그러게 말해.